예,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북핵 등등의 빅 이슈들이 터졌습니다. 이 그제 나왔었죠. 이 북한의 전용기가 다롄공항에 착륙했다. 북한에서 전용기 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김정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설마 이 김정은, 시진핑이 40일 전에도 슬쩍 기차 타고 몰래 만나더니 이 북미 회담 앞두고 또 요 둘이 만났을까? 그래서 반신반의 했었는데 어제 한국 시간으로 한 5시 이후에 이 중국 CCTV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다롄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이춘근 박사가 첫 번째 시진핑, 김정은 밀실회담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국가들이 밀실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은 전쟁이 벌어진다. 그 이제 사례가 1차 세계대전을 예를 드셨죠. 미국은 지금 이 김정은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요게 계속 이 시진핑이 김정은이 불러다가 몰래 만나고 있다. 자, 이게 만난 게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 시진핑한테 트윗을 날렸습니다. 나 너 8시 30분에 전화한다. 무역과 북한 문제 얘기하자. 굉장히 불쾌한 투의 트윗이에요. 근데 또 문재인 쪽에서는 중국이 미리 알려줘가지고 우린 알았다. 만약에 중국이 문재인한테 알려줬으면은 미국에도 알려주긴 알려줬겠죠. 그거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만 이렇게 알고 있고 트럼프는 모르겠을 리는 없는데, 알려줬든 알려주지 않았던 요놈 지금 잡고 있는데 계속 시진핑이가 데려가가지고 작당 모의를 한다. 작전 타임을 걸고 있다. 이거 기분 좋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입장을 밝힌다. 어차피 12일인데 12일에 그냥 입장 밝히면 되는데 이걸 앞당겼어요. 앞당기고 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하루 유예를 주고 이란 핵협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거의 같은 시간이에요.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핵협정을 탈퇴한다. 이란 핵협정. 즉 핵 동결 정도로 대충 덮어놓은 오바마가 주도한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다는 얘기는 핵 동결 따위 가지고는 딜 치지 않겠다. 그리고 존 볼턴이 따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건 이란도 이란이지만은 북한에게 똑바른 메시지를 던지겠다. 대충 사기칠 생각하지 마라. 오바마, 부시, 클린턴과 다르다 우리는. 아주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김정은, 시진핑 관련해서요. 제가 요걸 한번 다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반도를 움직이는 차, 그 차 주인은 트럼프입니다. 그 차주는 트럼프예요. 트럼프만이 북한 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만이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재인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의미가 없고 차 주인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몰고 있었어요. 유엔을 압박하고 동맹국들 동원해서 북한의 숨통을 제어가면서 본인이 차를 잘 몰고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가 백기 들고 차를 타는 순간만 남았는데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자가 소주병 하나 들고 술을 퍼마시면서 내가 잘 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저놈이 하겠다니까 한번 네가 몰고 김정은이 데리고 와.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문재인이는 트럼프의 입장만 정확히 설명해서 너 이 차 타고 트럼프한테 안 가면 너 죽어 지금. 트럼프가 너 죽인다 그런다. 요 이상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리기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차주가 시키는 것만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은 대리기사 주제에
트럼프가 잡아오라는 손님 김정은과 딜을 치면서 마구잡이로 퍼주고 트럼프는 분명히 PBID, 영원하고 완벽한 핵폐기를 요구하는데 대리기사가 이 손님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리뭉실한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쫄래쫄래 차를 태우고 오고 있습니다. 차주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이 대리기사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지금 다른 거잖아요. 문재인 트럼프 얘기하는 거랑 문재인 김정은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리기사 주제에 차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열이 받지만은 일단은 사기를 쳤으면은 문재인이가 그건 나중에 때려잡으면 되고 일단은 김정은이라는 불량 학생을 일단 잡아와야 되니까 우리 인이 잘한다, 우리 인이 잘한다, 잡아와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 김정은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손님 김정은 입장에서 문재인이가 자기한테 와서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고 시간 좀 끌고 옛날에 니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듯이 단계적 이 폐기를 하면서 보상 뜯어내고 대북 제재 완화시켜 놓으면은 트럼프가 중간 선거도 질 거고 다음 재선도 떨어지면은 그때 이 민주당의 이른바 신좌파 키신저 세력이 집권하면은 그때 우리 한탕 해버리자. 요런 식으로 이 꼬셨을 텐데 김정은이를 한번 가서 우리 한번 사기 쳐보자. 근데 이게 워낙에 이 지금 트럼프 쪽이 점점 협상의 허들을 높여가니까 이제는 CBID에서 PBID로 바뀌더니 거기에 원래 얘기를 하지 않았던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고 이 핵과학기술자까지도 다 통제하겠다 그러고 IAEA라는 중립기구가 아닌 미국이 직접 들어오겠다 그러고 슬슬 일본 납치 이 피해자들 그리고 막 정치범수용소 인권위 예방 얘기가 되고 문재인이 믿고 가던 거하고 완전히 판이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끌려갔다가는 거기서 트럼프가 내놓는 어마어마한 청구서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맞아 죽게 생기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전에 시진핑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밀당을 나눴죠. 밀당을. 그때 바로 단계적, 동시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이게 대립각이 됐어요. PBID라는 영원한 핵폐기와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돈을 뜯겠다는 원래 김씨 할아버지 아버지의 전략을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또 40일 만에 또 만나가지고 이번엔 아예 대련 바닷가에서 시진핑 김정은이가 산책을 하는 또 쇼를 하는데 문재인이 쇼를 보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사육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는 거겠죠. 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애들은 그냥 영웅본색 그 한 장면처럼 이렇게 딱 산책만 해주면은 정은이 오빠 좋아요, 진핑이 오빠 좋아요, 이러는 데구나. 일단 핵심은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또 바닷가를 걷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중국 공산당 역사상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무슨 장점이고 후진 따오고 등소평 말할 것도 없고 영화 CF 촬영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무슨 이런 식으로 사진을 합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개돼지 사육자들의 힘인 것 같아요. 한국 국민을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 국민이 속일 것도 없고 북한 국민이 속일 것도 없잖아요. 한국 국민이 핵심이니까 이 문재인이가 또 조언했겠죠. 이 대리기사 주제에 바닷가 걸면은 또 우리 대한민국 이 내각 다 개돼지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환호할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얘기가 지난 40일 전에 했던 얘기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아마 트럼프가 열받을 건데 40일 뒤에 만났으면은 미국은 이제 허들을 높이면서 쫙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자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거. 시진핑 얘기하는 거 보세요. 중국은 관련 각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영내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
이 하나만한 얘기고, 이거 거의 문재인식 어법. 이거 40일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자, 김정은이 북중 사이의 마음속 거리는 더더욱 가까워졌고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 이거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40일 전에도 한반도 비핵화 명확하다 그 얘기했습니다. 죽었다 깨도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써요.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 셋 다. 이거 한통속이죠. 관련 각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관련 각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안전 위협 이거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위협을 없애자. 이건 뭐 주한미군 철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 저는 이 김정은이가 미국 그 트럼프 만나서 얘기 못 들을 테지만은 미군 철수를 가장 원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아니라 문재인과 시진핑이거든요. 시진핑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관련 각국이 단계별 동시적으로 책임있게 조치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원한다. 40일 전에 얘기했던 단계적 동시적 조치. 내가 그 핵실험장 하나 문 걸어 잠그면은 미국은 원유나 이 경수로 지원 사업 해주고 대북 제재 해결하고 조금씩 가면서 크게 해먹는 개성공단 풀어달라 지금 이렇게 가겠다고 시진핑과 바닷가 거닐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 단기간에 이렇게 북중이 이렇게 40일 만에 이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 전례가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없죠, 이런 경우가. 이거는 작전 짜고 있는 건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이거는,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완전한 핵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핵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와 인공위성 발사 금지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나오자 중국과 밀착하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음을 보여준 것. 한마디로 이 김정은 입장에서 나는 시진핑이라는 원주인이 있고 이 원주인과 손을 잡고 대리기사 문재인도 내가 쥐고 있다. 차주 트럼프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제가 딱 40일 전에 이 둘이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완전 이구도가 됐어요.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한 팀 먹었고 이 트럼프와 아베와 영명방 미국 동맹국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한 팀 먹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집단 패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집단 패싸움으로. 근데 게임이 돼요? 객관적 전력상 요 세 명이 미국과 일본과 영연방과 한판 붙는데 이게 뭐 군사적으로 붙든 외교적으로 붙든 경제적으로 붙든 이 게임이 됩니까? 이 싸움이? 더군다나 문재인이는 대리기사예요. 트럼프가 고용한 대리기사입니다. 절로 가면 안 돼요. 저 편으로 가면은. 저 편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목 날라갈 게 문재인이에요. 그럼 결국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가 붙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자, 아마 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제재를 좀 풀어주고 너 시진핑이 좀 쳐라. 아마 그 작전 나올 겁니다. 이 강자하고 싸울 때 약자들끼리 뭉치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40일 전에? 약자끼리 서로 뒤통수 치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푸틴 압박하면서 너 뒤로 빠져. 너 시진핑이랑 손잡으면 너 죽어. 이렇게 빼버릴 거고. 일단 대리기사 문재인이 이제 22일 날 호출되지 않습니까? 너 손님 똑바로 모시라 그랬더니 술 처먹고 지금 뭐 한 거냐? 너 김정은이한테 술 처먹고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 다시 바로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깰 텐데 여기서요. 이 김정은이나 시진핑은 국가의 오너죠. 이 공산 독재 체제니까 국가의 오너 아닙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도 대리기사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대리기사입니다. 그러면 이 오너들의 행태는 일단 목표는 지가 사는 겁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때려 죽이는 게 공산당 일당 독재자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진핑도 지 집권한 다음에 원래 이 중국 정치는 태자당하고 상하이파하고 공청당하고 나눠먹도록 등소평이 짜놨거든요. 근데 이 상하이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이 중국의 원래 룰을 깨고 보시라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아무나 때려 죽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뒤통수를 치고 원칙 이런 게 없는 나라예요. 공산국가는. 그러면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와 그의 동맹국들이 칼 들고 이제 너 김정은이 내놔. 너 안 내놓으면 시진핑 너 죽어. 이러고 있는데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끌어안고 내 새끼 내가 지키겠습니다. 미쳤습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하게? 저는요. 두 놈 다 서로 이용하고 있다고 봐요. 원래 공산 독재자들이 무슨 인간적 신이나 그런 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신이라고 할 때 신뢰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정을 단위로 시작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가정을 파괴하고 시작을 해요. 가정을 가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렇게 가면서 신의가 그게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로 이어져 나가는 게거든요. 그걸 못 끌고 나가면 그게 봉건사회고 가족의 신의를 국가까지 끌고 나가면은 그게 이른바 네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가라는 게 사실상 18세기에 이 개념 설정이 됐는데 공산주의는 그 가족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김정일이 그 가족들 다 아바이 수령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를 고발시키고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같이 뭉쳐가지고 트럼프하고 한달까리 하겠어요? 보겠죠. 트럼프가 혹시 미국 국내 문제로 조금 약하게 나오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거고, 이거 찔러도 이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이거 완전히 냉혈 짐승이다. 덤비면 죽겠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놈이 먼저 뒤통수 치고 트럼프의 백기투항을 하게 돼 있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 너 임마 트럼프 형님 말 들어.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주한미군 끝까지 긁고 가고 우리 친미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되지. 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문재인이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대리기사 주제에 저쪽 편을 먹어? 차주하고 계약을 위반하고 근데 문재인은 오너가 아니잖아요. 이 대리기사들 아닙니까? 전체가 다. 임종석이고 뭐고 다 대리기사들 아니에요? 대리기사들 주제에 얘들은 또 꼴에 주사파 이념이라고 또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반드시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김씨 왕조의 천하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는 집단이 문재인이. 시진핑이고 김정은이고 그런 신념 없어요. 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자들인데 문재인과 주사파 집단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먼저 트럼프한테 들이받게 하죠. 방패로 쓰는 거야, 문재인이 딱. 자, 20일 워싱턴 때 아마 그럴 텐데 방패로 문재인이 딱 맞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간을 벌면서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뒤통수 칠까?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뒤통수 치도록 이미 이 절대 강자 미국 쪽에서 그런 작업을 하죠. 거기서 어디서 드러나냐?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시진핑 너한테 전화한다. 무역 문제랑 북한 문제 같이 얘기하자. 그 무슨 얘기예요? 너 김정은 끼고 돌면 너희 중국 경제 초토화시켜버린다. 그거 통화를 하면 되지. 그걸 트위터에다가 왜 씁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시간까지 박았어요. 08시 30분에 너 시진핑한테 전화한테 하니까 전화 받아 임마. 한마디로 일단은 시진핑이를 떨고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 뒤에서 깝죽깝죽 거리는데 김정은 뒤에서. 그럼 시진핑이 경제 문제로 한번 트럼프와 붙는다? 이 동맹국 자체도 게임이 안 돼요. 동맹국 자체도. 자, 제가 최근에 이 김기수 세종연구소 박사라고 중국 경제 전문가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 중국이 경제전쟁 벌이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미국의 국채 1조 3천억 달러 이걸 팔아서 미국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기자들이 막 갖다 쓰는데 자, 김기수 박사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2000년도에 이 중국의 외환 보유를 이 구조를 바꾸려고 미국 국채를 5천억 달러어치 팔았다. 그 팔았는데 즉각적으로 일본하고 영국이 반반씩 샀다. 중국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 영국, 일본도 갖고 있어요. 일본도 1조 이상 갖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일본, 영국, 호주 이 정도만 움직여도 중국 정도가 미국에 보복하는 거는 가볍게 흡수한다는 겁니다. 동맹국 싸움에서 게임이 안 돼요. 중국이 미국 붙는데 누가 붙을 겁니까? 중국 쪽에? 이란? 시리아? 뭐 할 수 있는데요? 이란 정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만 움직여버리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이란 핵협정 파기시킨 거 아닙니까? 사우디가 최근에 미국산 무기를 엄청 사들였습니다. 거의 50조 넘게 사들였어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라고 요구한 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에요. 그 둘이면은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파기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동맹국끼리 싸우면서 돈 싸움하고도 게임도 안 됩니다. 이 중국 동맹국들. 이미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그 중국 속국으로 문재인이 혼자서만 밀고 가겠다고 술병 들고 트럼프 차 타고 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갈 생각이 없는데 김정은이도 보세요. 나중에 시진핑하고 붙어가지고 갈지 안 갈지. 시진핑 자체가 김정은 붙잡고 가질 않아요. 전 세계에서 완전 양아치로 찍힌 놈을 들고 중국이 뭘 한다고요, 그걸. 저러다가 진짜 두들겨 맞죠. 자, 이런 구도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가 돼서 문재인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취 대리운전한 것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받고 쫓겨나느냐, 그것만 남은 거고 시진핑과 김정은 중에 누가 먼저 뒤통수 치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예측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뒤통수 칠지는. 뒤통수 칠 거 확실한데 둘 중에 하나가 미국이 어떤 놈을 먼저 뒤통수 치게 할지. 그래서 그런 정도 구도로 보시면은 이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존 볼턴이 어제 나와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들고 나온 그 폭탄 하나 던진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